안녕하십니까, 노수식해집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12일 추석철을 지내고 사촌 가족들이 모두 내일 직장 출근을 위해서 돌아가는 날입니다. 9월 10일에는 대체 공휴일입니다. 지난번 뉴스에 추석을 앞두고 태풍 힘난운에 의해 침수된 지하주행에서 세상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빌면 사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호) 태풍 힘난호 여파로 침수된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에서 차를 빼러 지하주차장에 내려갔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종 신고된 주민이 모두 9명이고 두 사람은 생존한 상태로 구조됐지만 나머지 7명은 모두 심정지된 상태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화면에는 여기가 차가 들어가는 지하주차장이고 주변에서 하천에서 넘쳐흐르는 물이 아파트 단지로 들어와서 지상에 차는 물론이고 지하 주차장으로 물이 흘러들어서 지하도 모두 물이 잠긴 상태입니다. 현행 건축법 49에 따르면 침수 위험 지구에 지어지는 공공 건축물은 지상 1층 전체를 필로티 구조로 하고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건축물 설비 기준의 규칙의 방제지구 및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에서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민간 건물을 짓는 경우 지하층과 1층 주차장 출입구에 물막이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건축법 4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의 경우 2015년 해당 규정이 생겨 그 이후 지어진 공공 건축물에만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건축물 설비 기준행 규칙 역시 2012년 이후 지어진 건물에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해당 아파트가 이 기준이 마련되기 전에 지어진 아파트로서 기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화재가 아니고 태풍 등 침수시 물막이판, 차수판을 그랬는데 차수판을 설치 안 하게 된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지하공고는 침수시 출입문을 열고 계단을 통해 이동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대피 시에도 주의해야 됩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2014년 펴낸 실증 분석 보고서 실증 실험 기반 시설 물 설계 기준 개선을 보면 계단 중앙부의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대피 시 좌우측의 벽을 잡고 안전하게 이동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이동할 때는 슬리퍼나 하이힐 등의 신발보다는 맨발이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 바닥과 밀착이 되지 않고 내부로 물이 찰 우려가 있는 장화도 벗고 이동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물살을 걸으면서 이동할 때에는 발을 물에서 빼고 성큼 걷는 것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하 출입문 안에 위치한 때에는 수심이 40cm 이상 차오르기 전에 대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걸 유념해야 됩니다. 높이가 60cm 이상 수위가 되면 어른 혼자서도 출입문 개방이 어렵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 고시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 기준이 있어 지하공간에 배수구와 배수펌프 집수정을 설치해야 합니다. 배수구, 배수펌프, 집수정, 이는 모든 건물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하공간은 경사도가 있어서 물길이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차수포는 물론 주상 출입구에 주변의 배수를 크게 확보해 이중장치로 대비한다고 합니다. 지하공원이 있으면은 물이 찰 걸 대비해서 흐르는 물을 모을 수 있는 짐승이 필요하고, 이 짐승에 모인 물을 밖으로 퍼낼 수 있는 펌프 시설도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화면에는 지난번 11호 태풍 흰난로 옆으로 침수된 경북의 한 아파트 모습입니다. 보통 비가 아무리 와도 이렇게 되진 않는데, 가까이 있는 하천의 물이 넘쳐흐르면서 그 물이 아파트 단지로 들어와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해당 아파트는 많은 사람이 세상을 달려서 지금 기분도 안 좋고 분위기도 안 좋기 때문에 그 아파트의 이름을 직접 검열하는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니어서 아파트 이름을 가리고 1차 아파트, 2차 아파트 상가, 2차 아파트, 2차 아파트 경계도 등으로 펴졌습니다. 아파트명을 직접 검열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왼쪽에 냉천이라고 평소에는 물이 말라있는데, 태풍이 오면서 많은 비가 내려서 이 물이 흐르면서 이 물이 아파트 단지에 있는 지하 주차장으로 표시되는데 일로 물이 흘러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자동차도 물에 잠기고 지하도 물이 잠겨서 이번에 사고가 난 것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여기 냉천입니다. 그 당시 비가 얼마나 많이 왔으면 이 물이 도로를 넘어서 이 아파트로 넘쳐 들어온 겁니다. 지금 지상에 있는 차도 거의 반 이상이 물에 잠겼습니다. 태풍 흰난로로 인한 많은 비로 냉천에서 넘쳐 흘려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화면에는 지하주차장 천정이 약 10cm 공간은 물이 안 찼습니다. 그래서 배관 위에 올라가서 에어포켓이라고 공기주머니가 생겼는데 숨을 쉴 수 있어서 2사람 이상이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을 다 빼고 나니까 물자국이 이렇게 났는데, 여기는 흙탕물이 있어서 물이 찬 표시가 납니다. 근데 요 공간은 물이 안 차서 배관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쪽으로 약 공간이 10cm 되는데 여기서 숨을 쉴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는 공기가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기주머니, 에어포켓이라고 합니다. 국민힘과 정부는 8일 태풍 흰난로 피해 대책 점검을 위한 당장 협의를 열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 물방이판 설치를 위한 법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소유입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에 물막이판을 설치하는 모든 아파트에 해당이 됩니다. 법을 제정하면 소유입법이 적용돼 가지고 기존의 아파트도 물막이판이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도 설치하도록 강제하는 법 제도입니다. 화면에는 지하주차장에서 에어포켓에서 숨을 쉬고 있어서 생존한 생존자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계획에 지하주차장 침수 시 행동요를 놓고 물막이판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유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화면에는 두 번째 구조자인 여성분이 들것에 실려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집수정이 걸리는데 지하주차장에 물이 들어오면 그 물을 모아가지고
이 구덩이 안에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이것이 수중 펌프를 하는데 이것이 물에 완전히 잠기면은 작동을 합니다.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자동으로. 불에가 있는데 불에가 물속에 들어있다가 물이 차가지고 이게 위로 올라오면 자동으로 이게 작동이 되어 있습니다. 집속에 모인 물을 퍼가지고 밖으로 퍼내게 고려되어 있습니다. 집성에 수중펌프를 두상 배치해가지고 용량을 중화시킨 것입니다. 그래도 하천에서 많은 물이 흘러들어오면 이 용량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막이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번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 때 봤는데 지하주차장에 출입문이 설치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에 물이 들어오면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으면 물이 압력에 의해서 문이 개방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기 감전 위험도 있고 차라리 요렇게처럼 출입문이 설치 안 했으면 지하 주차장에 차를 빼러 왔다가 물이 들어오면 출입문을 통해서 계단을 통해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차라리 출입문을 하지 않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 아파트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번호키가 눌려져 있습니다. 번호키를 눌러야 문을 열고 계단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하주차장 차량 출입구 쪽에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글로 탈출이 불가능할 때 오른쪽처럼 출입문이 없으면 이쪽으로 신속히 해가지고 옥내 계단을 해가지고 밖으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입문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출입문을 설치하는 이 상태가 오히려 탈출에 더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왕 국토교통부에서 기존의 아파트 단지에 물막이판을 설치할 바에는 출입문도 설치된 출입문도 제거하고 출입문 없이 탈출이 용하도록 법을 그렇게 개정했으면 하는 게 본인 판단입니다. 하면은 기존에 업체에서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방법 동영상입니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맨 위에 왼쪽 편은 물막이판이 위로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 방식이고, 또 이거는 물막이판이 앞으로 숙여졌다가 위로 올라서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왼쪽 아래는 물막이판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작동 시에는 안으로 들어갔다가 두 개가 동시에 튀어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물막이판이 젖었다가 물이 들어오기 전에 닫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뭐 어느 구조로 선택하든 선택자가 시공자가 아니고 아파트 단지에서 편리하고 좋은 방법으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화면에는 현대판 노화의 방지라고 서울에 있는 청남빌딩 차수문이라고 합니다. 차수문이라는 건 뭐 지하주차장인데 평소에는 차가 드나들다가 2011년 7월처럼 많은 비가 오거나 2022년 태풍 հիմ난하고 올 때는 이 문이 닫히면서 외부에서 물이 안으로 지하주차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문입니다. 그래가지고 2011년 7월에는 문 높이가 길이가 10m, 요게 10m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1.6m 였는데 그 뒤에 다시 보수를 해서 길을 12m로 늘렸고 높이는 2m까지 높였다고 합니다. 강남의 서울 강남구 청남빌딩 차수문입니다. 요 화면이 두 개를 겹쳐놓은 건데 이렇게 반을 나누면 이쪽은 2022년 태풍 흰난로 밤에 태풍이 들이닥치면서 이 거리에는 물이 넘쳐가지고 차가 물에 잠겼습니다. 근데 이 차수문이
작동을 하면서 높이가 2m니까 물이 넘어오지 않아서 이 지하철에 아는 차가 침투하지 않았습니다. 2011년 7월에도 보고 왔지만 차수문이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이 밖에는 차가 거의 물이 반 이상 잠겼습니다. 이 차수문 설치로 해가지고 이 지하철중에 주된 차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그런 뉴스입니다. 이상으로 지하철상 침수 관련해서 여러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